황금알을 낳는 거위. 상상해봅시다. 여기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에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입니다. 와, 20억 자산가네. 하지만 A씨의 통장 잔고는 늘 비어 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와 재산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를 보고 망설입니다. 그는 20억 원이라는 돈을 깔고 앉아 있지만 당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반면 B씨는 집이 없습니다. 월세 오피스텔에 삽니다. 하지만 B씨는 5억 원어치의 배당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들은 매달 그에게 250만 원의 배당금을 꼬박꼬박 입금해 줍니다. B씨는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매달 생활비가 해결됩니다. 그는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여행을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고민 없이 사 먹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에 누가 더 부자입니까? 누가 더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안녕하세요. 94년생 배당개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라고 하면 어씨를 떠올립니다. 자산이 얼마야? 집값이 얼마야? 언제나 총자산 네트워스의 크기로 부를 측정하죠. 하지만 자본주의의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진짜 부의 척도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 캐시 플로의 크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왜 20대, 30대의 젊은 나이에 남들처럼 영끌에서 집을 사거나 대박 코인을 쫓지 않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배당주를 모으고 있는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부자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자산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자산이 늘어나면 부자가 됐다고 착각합니다. 주식 계좌가 불어나고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기분이 좋죠. 마치 게임머니가 늘어난 것 같은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팔기 전까지 그 돈은 사이버 머니에 불과합니다. 20억짜리 아파트? 팔아야 돈입니다. 10배 오른 주식? 매도 버튼을 눌러야 내 돈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산을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어디서 사나요? 계속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지금 팔면 손해 같아서 못 팝니다. 결국 우리는 거대한 자산을 껴안고 있지만 정작 오늘 점심값을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부자하우스푸가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마치 황금으로 만든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벽도 황금이고 바닥도 황금이지만 그 감옥 안에서 우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꼴이죠. 반면 현금 흐름은 다릅니다. 현금 흐름은 자산을 팔지 않아도 매달 내 손에 들어오는 진짜 돌릴 머니입니다. 월세, 배당금, 저작권료 같은 것들이죠. 이 돈은 나의 생존을 책임집니다. 마트에서 쌀을 사고 공과금을 내고 아이 학원비를 냅니다. 자산이 미래의 든든함이라면 현금 흐름은 오늘의 생명줄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세 차익으로 쓸 노리는 투자는 늘 불안합니다.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매일 시세를 확인하고 뉴스에 일희일비합니다. 나의 부가 시장의 기분에 따라 춤을 추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10억이어도 폭락장이 와서 7억이 되면 우리는 3억을 잃은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립니다.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과연 부자의 삶일까요? 하지만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는 다릅니다. 저는 배당주를 모으면서 주가창을 거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자산이 늘어서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네? 배당률이 올라갔네? 하고 웃으며 추가 매수를 합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기업은 배당을 줍니다. 오히려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것이 현금 흐름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저는 들어온 배당금으로 유유히 줍줍을합니다. 이 심리적 우위야말로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오래 보유할 수 있고, 오래 보유해야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어리석은 농부는 황금을 한꺼번에 얻고 싶어서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하지만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거위는 죽어버렸죠. 자산 시세 차익을 팔아서 생활비를 쓰는 것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주식을 팔고 부동산을 쪼개 판다면 언젠가 나의 자산은 바닥나고 말 것입니다. 거위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현금 흐름 배당으로 생활하는 것은 거위는 그대로 두고 매일 낳아주는 황금알만 꺼내 쓰는 것입니다. 거위연금은 계속 살아서 덩치를 키우고 알배당은 매달 나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우리의 부는 영원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94년생이라는 젊은 나이에 급등주나 코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루한 배당주를 모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한 방을 노리는 사냥꾼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농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은 오늘 사냥에 성공하면 배부르지만 내일 실패하면 굶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흉년이 들어도 창고에 쌓아둔 곡식으로 버틸 수 있고 나무는 매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자유는 얼마를 가졌느냐에서 오지 않습니다. 노동을 멈춰도 삶이 유지되느냐에서 옵니다. 아무리 자산이 20억, 30억이어도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돈 많은 노동자일 뿐입니다. 반대로 자산이 5억이어도 출근하지 않아도 생활비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본가이자 자유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디를 향해 있나요? 혹시 덩치만 큰 공룡을 키우느라 매달 사료값 대기도 벅차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작지만 알을 낳아주는 암탉을 키우고 계신가요? 물론 젊을 때는 자산을 불리는 성장주 투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점을 바꿔보세요. 이 아파트가 얼마 오를까? 대신 이 자산이 매달 얼마를 벌어줄까? 를 질문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돈의 노예에서 돈의 주인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깃기 위해 매일 양동이를 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파이프를 연결하느라 남들보다 느리고 땀이 나겠지만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길고 외로운 여정, 저 94년생 배당개미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파이프라인을 짓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94년생 배당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